좀 니네 인생에서 도움이 될 만한 지문이에요. 채권.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지문까지 하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이거 니네 시험 범위는 여기가 아닌 건 알죠? 시험 범위는 아까 개념서로 끝난 거야. 자, 채권 볼게요. 채권은 정의 내립니다. 개념 얘기하죠. 국가, 지자체, 은행, 회사 따위가, 그러니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이거에서 끝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 증권이다.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돈 돌려주는 겁니다. 잠깐 빌리는 거예요. 채권은 발행할 때 이자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고정이자부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니네가 잘 모르니까는 채권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상세하게 하고 있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처음부터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혀 있는 거야. 채권에 이거의 이자는 얼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1%면 1%, 2%면 2% 이런 식으로.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지자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이런 식으로. 은행이 발행한 특수채라고 하긴 하는데 은행은 잘 안 하고요. 채권은 발행 주체에게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장기적으로 해요. 채권은 기본적으로는 장기야. 1, 2년 단위가 아니라 5년, 10년이에요. 장기적으로 내가 뭔가 돈을 필요로 할 때는 보통 채권을 발행합니다. 국가 채권이 제일 잘 팔리죠. 딴 얘기 좀 해볼까요? 국채가 혹은 회사채가 어느 게 더 이율이 높을까? 회사채입니다. 어느 게 더 불안할까요? 회사채. 그래서 이율이 높은 거예요. 얘는 이율이 꽤 낮아요. 왜 낮아요? 웬만하면 국가는 망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국채 같은 경우는 이율이 해봤자 전에 은행 이자가 한 5에서 10 갈 때 이게 한 2에서 3? 대신 어떻게 해요? 장기로 가는 거라고. 국가가 망할 일은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잖아요. 지금 니네가 태어나서 니네가 들은 나라 중에 망한 국가 있나 없나? 망해가는 국가는 있긴 있지 몇 개. 근데 진짜 망한 국가는 없죠. 내가 태어난 이후로도 망한 국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망했다고 볼 수도 없어. 그거 동독이에요. 이거 좀 다르죠? 그러니까 국가가 망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99년에 뭐였죠? 97년. 1997년에 IMF가 터져서 망하느니 안 망하느니 했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나라가 망하는 거는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율이 낮아. 대신 안정적이야. 회사채는 언제라도 망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율을 높이 줘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 투자자들에게는 높은 이자 소득과 만기 시 안정적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이다. 근데 채권은요. 오른쪽에 더 커요. 만기 시 안정적으로 원금을 상환받는 거. 그러니까 지방도 그렇게 망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방은 그래도 모라토리엄 같은 거 선언할 수 있으니까 좀 덜한데 확실히 국가는 안전해요. 만약에 니네가 해외 채권에 투자한다. 정말로 안정적으로 간다. 그럼 어느 나라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미국이에요. 제일 안전합니다. 유럽보다 미국이 제일 안전하지. 큰 변동도 없고 이런 것도 감안하고 투자를 하겠지. 채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아야 돼요. 만기, 그 다음에 액면 금액. 사실은 요 몇 가지만 알아도 니네 투자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액면 이자율, 액면 이자. 똑같으니까 이건 함께 볼게요. 자, 만기는 써 있는 대로요. 채권 효력이 만료되는 날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날. 개념을 확실하게 합시다. 만기에는 원금이랑 이자를 모두 지급받아요. 그냥 완전 끝나는 거야. 만기 5년짜리면 내가 5년째 가서 채권을 주면 내가 준 원금이랑 이자를 다 받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채는 3년 만기 채권이고 회사채에서 3년 만기 회사채가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다. 3년 단위. 보통 니네 정기 적금도 보통 3년이죠. 예금도 3년이고요. 1년 아니면 3년. 보통 왜 이렇게 3년을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1년은 조금 짧고 5년은 너무 긴 거야. 내가 그 돈을 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3년이면
짧지도 않고 아주 길지도 않고 3년 단위로 또 물가도 많이 올라가니까 내가 갈아타기도 가능한 거고 보통은 3년입니다. 근데 정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도 꽤 많아요. 그리고 채권도 1년짜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까 뭘 했죠? 채권의 목적은 장기적으로 자금을 유입하는 거기 때문에 1년짜리는 거의 없고 별로 없습니다. 알아두고요. 액면 금액은 채권이 최초 발행할 당시 표면에 기재된 금액으로, 자, 이거 써 있는 금액이에요. 채권에 적혀 있는 금액이야. 선생님, 그럼 그게 왜 중요하죠? 야, 액면 금액이라고 따로 이렇게 개념이 있는 걸 보면 채권에 적혀 있는 금액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죠? 아마도 적혀 있는 것과 다른 금액으로 사고 팔 수도 있겠지. 그런 거 떠올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채권에서는요, 액면 금액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채권이지만 이렇게 합시다. 채권이 있어요. 채권 1억 그리고 3년. 그래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딱 3년 되죠? 9, 10 맞지? 그러고 이게 만기일이겠고 그 다음에 5% 이렇게 돼 있으면 연. 이게 액면 금액이에요. 액면 금액이고 이게 만기, 이게 기간, 이게 액면 이자율. 요게 액면 이자율. 근데 또 마찬가지야. 액면 이자율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렇다면 실제로 이 채권에 대해서 받는 이자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특징은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넣고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거 자체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도 있게 돼요. 이거 자체가 거래야. 가능하죠? 왜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해지죠? 무슨 얘기냐면 봐. 내가 이거를 3년짜리를 이 책에는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돼. 내가 3년짜리 채권을 샀단 말이야. 근데 한 1년이 지나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 1억이 필요해. 근데 이거는 3년짜리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채권을 누구한테 팔면 돼요. 누구한테 파는데 내가 누구한테 이거를 팔아야 돼. 2년 남아요. 2년 남은 시점에서 팔고 싶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물가 상승률을 봤더니 7%예요. 그럼 내가 이거 1억에 팔 수 있을까 없을까? 팔 수 있겠냐 없겠냐? 없습니다. 왜요? 그래, 물가 상승률은 7이야. 근데 이 채권은 얼마라고요? 5%야. 사면 내가 이득이냐 손해냐? 손해입니다. 그럴 때는 1억으로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에 팔아야 돼. 손해 아니에요? 급하잖아 내가. 그럴 때는 이제 액면 금액이랑 달라지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또 그게 1년 남은 시점이라면 또 바뀌어요. 되게 복잡해. 채권 거래하는 것도 실제로 금융상품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채권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채권 자체를 사고 파는 상품도 있어요. 책에는 없지만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액면 이자율은 채권에서 지급하는 이자율이다. 채권은 일정 기간마다 액면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중요한 거요. 일정 기간마다야. 그러니까 여기서 액면 이자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연 5%이지만 매달 지급이라고 써 있으면 매달 지급해야 돼요. 아니면 분기마다 지급이면 분기마다 지급하면 되고요. 연 지급이면 1년에 한 번만 주면 돼요. 그 차이야. 액면 이자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한번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보통 채권은 액면 지급하는, 보통 채권은 분기, 반기, 연간으로 구분하여 액면 지급한다. 그러니까 매달 주는 건 아닙니다. 액면 이자는 액면 금액에 대한 액면 이자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실제로 투자자가 받을 이자 금액을 말한다. 실제로 받을 이자를 금액을 이야기한대요. 자, 이번엔 또 채권의 지급 유무와 만기에 따라 구분을 좀 하겠대요. 이 표체는
무이표채랑 영구채 셋 중에 이표채가 가장 무난한 건데 봐봐. 액면 금액도 써 있어야 되고요. 만기도 써 있고요. 액면 이자율도 써 있고요. 이자 지급 기간이 써 있어요. 채권에서 정하고 있는 매 기간마다 액면 이자를 지급받고 만기 시 원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뭐예요? 내가 매번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면 뭐만 받아요? 원금만 받아요. 아니 이자 안 줘요? 매번 줬잖아. 그 차이야. 이표채는 그때그때 이자를 받고 꽉 차면 원금을 받아요. 자 볼게요. 액면 금액이 1억이에요. 그 다음에 3년 만기. 계산하기 쉬워. 이자율은 10%. 그리고 분기마다. 봐봐. 이건 연입니다. 연. 1년에 내가 받는 이자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왜냐? 1억에 대한 10%니까 1,000만 원이 이게 1년에 내가 받아야 되는 총 이자예요. 근데 분기잖아. 분기면 1년에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분기잖아. 1년을 4수로 나눈 거라고. 4분의 1이야. 석 달마다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을 다시 어떻게 하죠? 곱하기 4로 나눠야지. 그래서 매 분기마다 얼마 받아요? 250만 원을 받아요. 아니 선생님 1억을 넣어놨는데 한 달에 80 나온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지금 이것도 지금 되게 많이 주는 케이스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네요. 언제 바뀌었지? 자,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김혜지가 과연 볼펜을 유준상한테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지금 주겠지 또 그러면? 그런 말 했으니까? 그거 봐. 이제는 줄 수밖에 없지. 싫어도. 안 주면 이상해지거든요. 계산하기 쉽죠? 간단해. 자, 거기 하나만 고쳐볼게요. 니네 책에 있는 거를 조금 더 명확히 바꾼다면 거기 1억 원을 투자하고 한 분기 지난 후 거기 돼 있잖아. 자, 1억 원을 투자하고 한 분기가 지난 후 이 표를 들고 방문을 하면 분기 이자인 2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 다음 두 분기가 지나서 이게 좀 애매해. 뭐라고 바꾸냐면요. 그런 다음 두 번째 분기가 지나서 이렇게 바꾸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첫 번째 분기, 두 번째 분기 그렇게 가도 되는데 두 번째 거만 바꿔도 확실하게 이해는 돼요. 두 번째 분기가 지나서 같은 방법으로 이 표를 들고 방문하면 분기이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매 분기마다 액면 이자를 지급받아 3년 후에 만기가 되면 자 그럼 몇 번 받죠? 3년이에요. 총 몇 번 받아요? 분기마다면 12번이지. 1년에 4번이고 3년이니까 그럼 12번마다 얼마를 받았죠? 250만 원을 받으니까 총 다 하면 얼마냐? 총 3천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자가 생겼다. 그리고 마지막 가면 마지막에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원금을 주는 겁니다. 채권의 액면 금액이 1억 원과 마지막 이자인 2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결국 뭐예요? 3천만 원 이자를 12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받게 되는 것이다. 무이표채는요. 이표채가 없는 거야. 이표가 없는 건데 이거는 중간에 이자를 받지 못해요. 이거는 이자를 안 받아. 아니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이자도 없는 무이표채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자, 무이표채는요. 이표가 없는 대신에 발행 시 최초할 때 할인되어 발행. 무슨 얘기냐면 봐봐. 똑같이 내가 이런 개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무이표채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1억을 주고 채권을 사야 돼요. 근데 무이표채야. 얘는 무이표채라고 하는 건 이자를 주지 않아요. 선생님 무슨 헛소리예요? 뭐예요? 미리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 채권을 사지만 실제로는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대략 계산해 보면 7,500만 원으로 채권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만큼 이득 봐요? 2,500만큼 이득 받지? 그 개념이야. 이자를 주지 않는 대신에 미리 떼고 주는 개념이 무이표채. 무이표채 다시 볼게요. 할인이란 쉽게 이해하면 선이자를 떼고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사채업자들이 이거 많이 하잖아. 예를 들어 액면이 금액 1억 원의 무이표채가 3년 만기 할인은 10%로 발행된다면 1 플러스 0.13제곱 3년 만기니까 세제곱 해야 돼요. 1억으로 나누게 되면 7,513만 1,480원 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매수한 다음에 3년간 보유하고요. 만기가 되어 제시하면
1억 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2,500만 원 이득 보게 되겠지? 할인율은 10%이지만 실제 얻는 수익률은 10%보다 높다. 무슨 얘기야? 할인율은 10%인데 그러니까 10%면 1,000만 원만 까주는 거 같잖아. 근데 실제로 내가 수익을 보는 건 2,500 좀 더 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 잘 골라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요. 연구채는요. 만기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야. 지속적으로 이자만 받아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 이것도 좋을 수도 있죠. 액면 금액 1억 원이 연구채권 액면 이자 5% 발행되었다고 하자. 매년 500만 원의 이자를 영구적으로 지급받는다. 나라가 망할 이유 없으니까요. 내가 국채, 연구채를 한 10억짜리를 샀다. 그럼 매년 5천만 원 나오겠지? 그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연구채는 이자를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좋은 자산 될 수 있으나 시중 금리, 물가 등 경제 변동에 따라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연구채를 파는 거야. 당연히 상황이 안 좋으면 싸질 거고 상황이 좋으면 비싸질 거고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얼추 끝났고요. A까지 하고 오늘 끝낼게요. 채권의 가격 자체는 시장의 이자율에 따라 액면 금액과 같거나 액면 금액보다 높아질 수 있다.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겉으로 써 있는 금액이랑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봐봐요.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이거는 좀 써볼게요. 액면 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 요거를 비교를 잘 해봐야 되는데 책에 있는 것부터 갈게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아요. 그러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채권이 좋아요? 은행이 좋아요? 더 쳐주는 게 뭐예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다면 뭐가 더 높아? 채권이 좋아요? 은행 이자가 좋아요? 채권이 좋은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얘가 더 높으니까 채권의 매력이 높아지겠지. 채권의 매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채권 자체가 더 있어 보이겠지.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액면 금액보다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반대가 되면 더 이상은 사람들이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 자체가 뚝뚝 떨어진다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렴하게 발행한다. 이중 시장 이자율과 채권의 액면이 같은 경우를 액면 상태라고 하는데 시장의 이자율이 채권의 액면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채권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이를 할증 상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지문을 볼 때는 이런 걸 써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경우요. 요런 경우는 할인 상태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시장 이자율이 더 높아요. 국채가 안 팔려. 어떻게 해야 돼요? 할인해서 팔아야 돼요. 발행을 했더니 시장 이자율이 낮아요. 국채가 더 비싸요. 국가가 어떻게 팔아요? 더 붙여서 팔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똑같은 거는 액면 상태라고 한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팔면 되지.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은요. 시장 이자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채권 가격은 채권의 만기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채권의 가격에 관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시장 이자율이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채권의 만기예요. 채권의 만기. 그 첫 번째 이렇게 합시다. 채권의 만기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대요. 만약에 액면 금액 10,000원이고 이자율 10% 5년 만기 채권과 10년 만기 채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시장 이자율이 10%로 액면 이자율과 동일하면 5년 채권과 10년 만기 모두 10,000원이 돼요. 똑같으면 그래. 그런데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 경우라면 아까로 보면은 할증 상태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년 만기 채권의 가격은 5년보다 급격히 올라요. 왜 올라요? 왜 오를까요? 10년짜리가 5년짜리보다 더 올라. 왜? 더 많이 쳐주니까. 액면 이자율이 이거보다 높게 되면 나는 10년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왜? 더 비싸니까. 5년짜리는 손해야. 왜냐? 오랫동안 더 높은 걸 못 받으니까. 반대는 반대 경우겠죠? 만약에 이 상태라면 이게 더 인기를 끌 거고 이 상태라면 10년짜리가 더 인기를 끌 거고
다 써있는 얘기야. 시장 이자율이 액면보다 높을 경우에 10년 만기 채권의 가격은 5년 거보다 크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지문 어렵지 않고요. 다음 시간 문제 풀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요.